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대표 가을꽃 축제인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27일 개막했습니다. 축제장에는 천일홍과 핑크뮬리 등 다양한 꽃들이 활짝 폈는데요. 가을을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천일홍 군락지인 양주 나리농원. 분홍, 보라, 하얀색의 알록달록한 천일홍이 가을바람에 살랑입니다. 활짝 핀 핑크뮬리와 버베나 등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6회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네, 올해는 우리 아름다운 그 꽃밭과 함께 그 마법과 같은 그 사랑 이야기라는 그 슬로건으로 그 시가지에서 그 펼쳐지는 그 플라워 그 퍼레이드, 그리고 버스킹 그 챔피언십, 그리고 뮤지컬 공연, 또 국제 스케이트장 그 유치, 그 기원 콘서트 등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그 준비를 해서 눈과 귀 그리고 오감이 즐거운 그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23개 종류의 다양한 가을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산책을 하기도 하고 돔 모양 등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추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며칠 전에 오니까 이게 안 폈더니만 며칠 후에 오니까 이게 또 활짝 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냥 이쁘고 날씨도 그냥 선선하고 이렇게 또 받쳐주네 살랑살랑 너무 좋네요. 그냥. 여기 한 1년 만에 왔어요. 저 취미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꽃 종류가 많아서요. 너무 좋아요. 올해 축제에서는 축제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꽃 비누, 꽃 팔찌, 향수 만들기 등 100여 개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에는 김다현, 태희 등 인기 가수의 공연과 버스킹 챔피언십 대회 등도 열려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천일홍 축제는 이번 주말인 29일 일요일까지 나리농원과 시가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축제 기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시는 27일, 다음 달 11일부터 27일까지 제27회 포천 산종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시작일인 10월 11일에는 산정리 주민들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진행하는데요. 12일에는 포천의 지역 예술인들이 억새꽃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연주를 선보이고 2시간 축제 교류의 하나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전문 예술인의 환영 공연이 펼쳐집니다. 개막 행사가 열리는 13일에는 포천시 홍보대사인 정명훈의 사회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 개막 이벤트, 개막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 산정호수 조각공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지역대학과 협업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역대학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보건의료와 관광 분야 개발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와 경민대학교가 지난 26일 보건 및 관광 분야 중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보건과 관광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으로 경기 북부의 자립과 성장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들 위주로 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위한 세미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보건, 복지, 의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민 중 15%, 중위소득 50% 이하가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후 관광으로 발전한 모습을 알아보고 경기 북부도 자치도가 되면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물을 찾는 기분으로 사실은 이곳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볼거리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좀 되어서 스스로 자치도가 되어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자립적인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세미나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대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대진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경로와 학교 위치를 분석해 가장 알맞은 버스 노선을 개발한 의정부시 등이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9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최우수상의 의정부시, 의정부형 통학버스 노선 신설 분석이, 우수상에는 시흥시 등 3개 시군이 정책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돼 2024년 데이터 정책 활성화 유공 분야 경기도지사 기관상을 받았는데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정부시 김지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죠.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정기부에 참여한 전북 부안군에선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사업에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캠핑장, 무허가 산지 전용 등 야영장 불법 행위 총 10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야영장 불법 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는데요. 주요 위반 행위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영업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6개 공공도서관과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 소장도서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상호대차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지자체 도서관을 중심으로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서로 다른 도서 시스템 문제로 인해 도서 공동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시 공공도서관과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 도서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의정부시 상호대차 서비스는 도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카페 회원이라면 의정부시 6개 도서관 등 7개 도서관의 소장 자료 53만여 건을 무료로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의원이 전선 지중화율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화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경북은 7.8%로 나타났는데요. 박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강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와 소통을 강화합니다. 이 의원은 김동근 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하철 8호선 연장과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한 개 시군과 자치구마다 한 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조례로 변경하도록 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여야나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하루빨리 통과시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